네, 시청자 여러분, 밤 10시 여의도 주식왕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패닉장이었습니다. 오늘 HTS 혹은 MTS 보시기에 굉장히 무섭지 않으셨을까 또 그런 걱정도 됐었는데요. 오늘 장에 있어서의 복습 먼저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2.59% 내리면서 2,300선이 무너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매수세는 이날도 계속이 됐지만 코스피 방어군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던 모습, 기관과 외국인이 강한 팔자세의 모습 보여졌던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잠시 뒤 우리 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이 성장주 의구심에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810선을 화해했습니다. 특히 바이오주들이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최근 개인들의 매수 강도 또한 많이 약해지고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이제 어떻게 될까요? 3월 이후부터 집중됐던 유동성 장세다라고 우리가 인정은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이 내성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변동성까지 심해지게 되니까요. 앞으로서의 갈피 잡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안전바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필요할 때이죠. 오늘도 여의도 주식왕 꼭 함께해 주세요. 고래만한 수익 함께 챙겨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식왕 TV로도 함께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식왕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채팅 또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마구마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고래만한 수익 잡으러 떠나봐야겠죠. 패닉장 속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단연간의 지혜를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슈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할 텐데요. 쭉 들어보시고 좀 더 도움이 된 전문가 향해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8200번이고요. 전문가 이름 혹은 번호 기입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수 가장 많은 전문가는 다음 주는 추석이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무료 방송, 목요일 밤 11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추석 이후에 내 계좌 부풀리고 싶으시죠?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투표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노란톡 자주 쓰실 텐데요. 거기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과 연결이 됩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제는 내일장 전략 준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같은 장세 속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저희와 지금부터 챙겨가 보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추석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풍성하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 계좌도 좀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이제 앞으로의 시장 전략 저희와 챙겨가 보시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영 전문가, 정지우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이 우리 전문가님들의 자켓 색깔처럼 네. 붉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예. 아쉽게도 쭉쭉 내려가가지고 오늘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문가분들의 지혜가 중요할 텐데요. 어떤 무방 주제 챙겨와 주셨는지 한 분 한 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전문가와 함께 할까요? 전문가님. 네. 너무 궁금해요. 전문가님, 이 같은 장세 두려워하지 말까요? 저는 벌써 지난주부터 바닥 대비 순환매 대비해가지고 이미 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네. 일단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미 새로운 순환매 대비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위주로 항상 현재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즉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쳐다보고 꼭지점에 가서 자꾸 매달려갖고 단타치기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요
철두철미하게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제가 항상 고래 기법으로 항상 풀어나가는데 6개월 동안 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코스피는 한 30% 조정 오름폭에, 코스닥은 오름폭의 절반. 그래서 이 10월 달, 11월, 12월 달까지 고래 기법은 3개월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파동 자체가. 그래서 현재 10월 달, 12월, 11월, 12월 달까지 3개월 조정 대비 새로운 종목, 바닥에서 순환매로 돌아가는 종목, 이런 걸로 현재 공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럴 적에 종목 장세, 대박 장세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 올라가도 종목 장세야, 떨어져도 종목 장세가 순환매에 대비하자. 또 현재 조정다운 조정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요. 시세 방향성에 순응한다. 지금은 이미 꺾였습니다. 일봉도 꺾였고 주봉도 다 꺾였기 때문에 꺾인 상태에서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갈 때 가더라도 현재는 경계하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비를 하고 계셨군요. 역시 우리 정혜영 전문가 대단하십니다. 자, 이 같은 장세 속에서도 순환매 장세를 우리가 잘 포착을 해서 기회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회 저희와 함께 챙겨보세요. 자, 이어서 우리 또 정주 전문가는 어떤 무방 주제 챙겨와 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시죠. 전문가님, 예.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추석만 되면은 예. 뭔가 이렇게 조정받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예. 일부러 돈을 빼는 걸까요? 예, 일단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지금 지수 조정의 원인은요. 일단 모멘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도 나와야 되고 뭐 백신도 나오면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요. 외인 기관들이 매도하니까 떨어지는 건데요. 그 매도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모멘텀 부족과 가장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쌀 때가 가장 큰 호재고요. 가격이 비쌀 때 악재인데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모멘텀 부족과 함께 좀 과열권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식혀준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거지,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 전원 터질 때처럼 대형 악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공포지수가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조정의 이유가 나스닥 거래 선정이시 때문에 일시적으로 옵션 거래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좀 이제 단기 고평가돼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발표하고 내려온다 뿐이지 중장기 성장성은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는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 핫 이슈가 뭐가 불거질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다음번 제가 공개 방송하게 되면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대해부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또 투표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10월 달의 모멘텀이 역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신제품 발표도 예정돼 있고요. 애플도 이제 신제품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의 아마 추가 부양 정책이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 쪽이랑 트럼프 대통령 요즘 들어서 재무장관도 그렇고요, 파월 의장도 그렇고 추가 부양 정책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 1개월 남았죠. 아마 이제 조만간 추석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부양 관련해서의 그런 시그널들 여러분 잘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가지 무방 주제를 챙겨봤는데요. 자, 추석 이후 목요일 밤 11시 여러분과 함께할 전문가는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자, 어떤 무방 주제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으세요? 계속해서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문자 번호 보이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이고요. 전문가 이름 혹은 전문가 번호 기입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 11시 무료 방송 과연 어떤 전문가가 진행을 해주시게 될까요? 다름 아닌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으시죠? 정홍주 전문가가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지수의 조정과 관계없는 이슈 기대주 공개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밀리는 것과 관계없이 이슈 기대주가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밤 11시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끝까지 본방사수해 주시고 무방까지 함께 하시면 많은 기회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우리는 무방 주제를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 투표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화면 확인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여의도를 뒤집어 놓았었던 이슈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좌에는 성장주가 얼마만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장주 의구심이 지금 만연한데요. 사실 성장주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이 미국에서는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좀 주가가 고점이다라고 느낄 만큼 심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적인 성장주들 한번 흐름 볼게요. 먼저 배터리 보시면요.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도 3%, 6%대 좀 내림세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까지 또 느낌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주 한번 보니까요. 네이버 카카오도 조정을 받았고 게임주 NC소프트, 넷마블도 마이너스권으로 현재 가닥을 잡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정당성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쭉쭉 빠지는 건지 아니면 성장주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만연한 건지 여러분 체크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도 전문가께서는 과연 어떤 이슈 품은 종목에 집중을 하셨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네,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우리 정혜영 전문가는 KPM테크 챙겨와 주셨고요. 정주 전문가는 YG플러스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KPM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종목은요.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오르더니 결국에는 상한가 기록을 한 종목입니다. 또 52주 신고가까지 또 터치를 했네요. 오늘 종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PM테크는 상한가를 진입을 하게 되면서 자, 6,360원 종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텔콘 RF제약이랑 컨소시엄 구성해서 공동으로 투자한 신약 개발 회사인 휴머니젠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이슈를 또 갖고 있기도 했는데 오늘 구간 어떤지 전문가님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요즘에는 경고, 붙고 뭐 관리 종목이 됐던 네. 우량주가 됐던 항상 경고 먹고 위험 종목을 하다도 가는 종목은 싱싱 잘 달립니다. 네. 그러니까 뛰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데 밑에 한번 잘 보도록 합니다. 자, 밑에서 잘 보시면은 이렇게 방향성이 잡히죠. 이 고래 기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법 자체. 우리가 운전을 하면 교통법규가 정해져 있듯이 밑에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주식이 뭐가 좋든 나쁘든 재료가 좋든 나쁘든 이럴 적에 첫 번째 상한가 쫓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여기 선을 쭉 끊었죠. 이게 전원부터 그는 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저항받고 밀리지 않고요. 상한가 치고 올라갑니다. 역시 상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마 그때도 제가 방송할 적에 아마 방송 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거래가 탁 터집니다. 그러면 상따 그 다음날 시가야 약간 그 선이죠. 갭이 있습니다. 딱 찍고서 또 다시 아래 윗골이 수양선이 발생되죠. 요거 상승 중에 나올 쪽에 상승 지속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승 지속형인데 거래가 전날보다 감소를 보입니다. 또 감소 보이고 감소 보이고 하다 쭉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요. 금방 2더블, 3더블 금방 나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우리가 공격형 매매라고 그래요. 공격형 매매는 말 그대로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시가야 반락시 매수권에 오면은 5선 손절까지 잡고 그냥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분할 매수 하루에 10%씩. 만약에 자기가 한꺼번에 30%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갈 때는 항상 5선 손절 라인 때 또 이 추세를 돌파할 때 이 추세선 자체가 바로 손절 라인대로 활용되는 것이고 대량으로 된 날 조건을 또 손절 라인 때 또는 지지선 그래서 그 지지받고 올라갈 때 상승 지속격에서 바로 또 매수 들어가는 거죠. 또 3일째, 4일째, 5일째도 마찬가지고 계속 올라가죠. 그럼 이제 고래 기법이라는 것이 1, 3, 5, 7, 9, 10일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현재 6,360원이네요. 7,000원이 넘어가야 7분 능선이에요. 또 7분 능선서부터 10,000원 기준이니까 13,000원까지 올라갈 수 폭이 있는 것이지 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가다가 못 갈 적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죠? 거래가 터진다든가 또 단기 지표가 매도수를 보낸다든가 그럴 적에 그때 가서 확인 매매하는 것인데 항상 우리가 5전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5선이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추가 상승 보는데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가 이하, 시가 이하, 시가 이하, 시가 이하 항상 분할 매수.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매수가 다 지나갔습니다. 원래 매수라고 하는 경우는 2분 응선, 3분 응선을 하는 거죠. 이미 2분 응선, 3분 응선 다 지났고 지금은 부터 6분 응선, 7분 응선 진입하는 단계에서 매수는 못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좀 더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은 부실주, 투기성, 이변성에 속하기 때문에 회사 내용, 실적 이런 건 관계없어요. 루머, 어떤 미래, 성장성, 또 현재 어떤 재료의 우세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잘 봐야 될 것이 뭘 봐요? 거래량을 잘 보세요. 갑자기 거래가 터진다든가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날 올라간다면 올라가야 돼. 다만 10원이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가 터지고 10원이라도 못 올라가고 마이너스가 나면 그때 조정이구나. 거의 다 왔구나. 조정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근데 주봉 상태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많이 올랐죠? 월봉 상태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이 올랐죠? 겁나서 못 들어가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사람만 좀 더 추가 상승을 보는데 7,000원 이상서부터 7분응선, 8분응선, 9분응선이 9,000원 이상. 정상적인 매수 10,000원이죠. 11,000원이 매도권입니다. 상투권은 13,000원. 그럼 어디까지 상투권이 갈자같이 모르죠? 그래서 주식은 갈 때까지라고 그래요. 갈 때까지 오션이 붕괴되지 않으면 그때서부터 올라갈 때 제일 보는 것이 30분 분봉을 보고 30분 분봉이 딱 깨질 적에 그때가 선행성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유자의 영역인 부분도 있고 해서 KPM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 정영 전문가께서 차트를 잘 분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정지우 전문가의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옆쪽 볼게요. YG 플러스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YG 플러스 오늘 한번 주가를 볼게요. 지수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YG 플러스는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오전장 후반 들어서 급등을 하더니 쭉 그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8.38% 오른 8,1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나 보니까 오늘 좀 뉴스를 보건대 블랙핑크 이야기로 가득하네요. 예. 우리 전문가님 아이돌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잘합니다. 방탄소년단 좋아하고요. 블랙핑크도 좋아합니다. 역시 관련주들 위주로 좋아하시는군요. 예. 네, YG 플러스는 그러면 블랙핑크의 영향을 오늘 좀 받았을까요? 예, 블랙핑크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블랙핑크 같은 경우가 일단 10월 2일 날에 이제 정규 앨범 이제 발매가 나올 예정이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식 대부분 기대감 때문에 해서 올라갔다가 누세 팔아라 이게 격언이죠. 제가 8월 27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당시 화상 출연을 하면서 YG 플러스가 제 오늘 공개 종목입니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죠. 그때 당시가 8월 27일 날이 4,000원대 중후반대였어요. 벌써 이제 8,6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꽤 많이 올라왔죠. 8, 90%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YG 플러스를 공개해드리고 크게 올라갔고요. 지난주에는 또 화상 출연하면서 제가 KC도 공개해드리고 이번 주 한번 강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일단 지금 YG 플러스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블랙핑크 플러스 악동 뮤지션 같은 경우도 또 컴백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또 이제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3분기 최대 실적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았습니다. 종가로 상투 신호가 아니죠. 아래 윗꼬리 중앙선 강세일봉이 나왔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는 5일선 매매, 중장기는 11선 매매의 전략을 유효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달 4개월째 올라오고 있죠. 이번 달부터는 좀 봉의 길이가 길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 해서 아마 다음 달까지는 이제 서서히 매도권에 이제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최대 실적 기대감, 블랙핑크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은 예상 실적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고평가 국면에 있는 만큼 지금은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강하게 올라갈 때는 경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YG 플러스도 4,000원대 좀 관심을 가지면서도 아마 제2의 DPC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YG 플러스는 이 블랙핑크의 인기가 벌써 빌보드 차트에서도 앞으로 꾸준히 이제 순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또 조정받게 되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5일선 매매 혹은 10일선 매매에 대한 기준점까지 잘 제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나타났네요. KPM테크와 YG 플러스였는데 오늘 장 이해하시기에 어떤 종목이 좀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을까요? 하단의 문자 번호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 투표수 가장 많이 가져가고 계신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실까요? 화면 통해서 중간 점검 집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차 중간 점검 집계 결과 확인하시죠. 두 전문가 굉장히 밝으면서도 침착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시간으로 시청자분께서 투표해 주신 결과를 까봤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정지우 전문가가 55%로 앞서가고 있어요. 울고 계시는 정혜영 전문가님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쿨하게 괜찮으시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여러분 또 우리는 오늘 목요일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전문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1분 PR 타임 한번 가져볼 테니까요. 한 분 한 분께 투자에 대한 지혜도 많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전문가님. 네. 예, 지금 조금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교가 된 느낌이네요. 네. 자, 우리 전문가님 시청자분께 1분 PR 타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많이 또 올라온 종목을 자꾸 추가 상승세에 욕심을 부리는 구간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지금은 순환매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지난주부터 이미 예고를 많이 해드렸고 또 제가 이제 항상 평상시 무료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좀 이득 실현하시고 모은 종목은 미련을 버리시고 바닥에서 턴하는 종목 중에서 항상 바닥 탈출 거래가 잘 되는 종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물반 보기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라갈 적에도 종목 장세요. 지수가 떨어져도 종목 장세요. 이 종목을 잡는 것이지 지수 타령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수 타령을 하지 마시고 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 추석 전에 그 돈을 쓰려고 하면 내일 팔아야지만이 좀 추석 전에 돈을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상태에서 추가 상승 확인되기 전까지는 경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와. 역시나 이 60초를 항상 지켜주시는 정혜영 전문가 1분 PR 타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투자에 대한 팁 얻으셨죠? 이어서 바로 정지우 전문가에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지우 전문가님 마이크 넘겨볼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좀 앞서가고 계시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또 투표를 해주실지 모르시거든요. 계속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초 드릴게요. 스타트. 일단 금융위기 제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도 겪어봤고요. 그리고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도 다 겪어봤는데요. 지금 일단 아직 그런 위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도 역시 겪어봤죠. 2월 21일 날 대폭락을 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바닥을 좀 짚어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8월 말 9월 초 이제 들어가면서 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조정폭이 나왔죠. 이제 721선 대세 상승의 기준점인데요. 이 미국 증시 다우 증시와 국내 코스피 증시가 이 721선하고 이제 갭이 그렇게 많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 전에 강하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가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 전략을 잘 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투표하시길 바라겠고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무방 주제 그리고 전문가 찾으셨나요? 아직 투표 안 해주셨다면 투표 많이 해주세요. 자, 투표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립니다. 013-3366-8200번이고요. 전문가 이름 혹은 전문가 번호 기입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수 가장 많은 전문가가 원래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에 무방 진행해 주시는 건데 다음 주면 우리 풍성하게 한과일을 즐겨야 되니까 그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에 무방 진행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추석 이후에 내 계좌 부풀려 주실 전문가 향해서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내일 일정 어떻게 대응할지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오늘 밤 11시 무방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밤 무방 진행자는 다름 아닌 정홍주 전문가십니다. 무방 주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홍주 전문가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 근선 정홍주입니다. 네, 우리 주식신동 정홍주 전문가님. 오늘
무방 주제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지수의 조정의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 지수와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도 없지만 타이밍을 또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알아야 되는데 4분기에 큰 폭의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 그런 종목이면서 이력도가 짧은 상승 초기 종목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위기 속에 기회는 왔습니다. 3월 달에 바로 코로나 터졌을 때는 제가 위기를 잡아줬죠. 1900에서 폭락을 예견하며 현금 100% 했는데 1900이 1400까지 빠지고 1400대에서 주식 100% 1400대에서 2300 막 쭉 올라갔죠. 그래서 그러한 증시의 어떤 바닥권 고점 이거 제가 잘 잡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연속적 상승에 따른 6개월 상승에 따라 한 달의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정상적 흐름이에요. 경기 침체한다면 공포지수, 환율 이런 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흐름이 침체라기보단 연속적 상승에 따른 승부는 아름다운 종이다. 유럽 역시 수체적 하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월 달 또 트럼프 백신 승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뉴스화되고 있죠. 그렇다 한다면 트럼프도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1월 대선을 위해서. 그럼 막판에 침체기를 거듭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10월 2차적 부양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침체라는 개념에 연속적 하락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변곡점을 제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걸맞는 종목들을 제가 이 공개 방송 통해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3월달 폭락과 바닥을 맞췄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또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기회로 바꿀지 제가 이 23시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밤 11시잖아요. 정무주 전문가님 오늘 챙겨와 주신 내용 저희 기대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정무주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라운드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인데요. 바로 종목왕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체크하러 떠나보도록 하시죠. 네,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들 체크할 수 있는 종목왕 시간인데요. 그 전에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한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 전문가의 종목도 보시겠는데요. KEC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이 종목은 9월 18일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로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자, 1395원에 들어갔는데요. 1675원까지 터치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KEC 지금은 좀 많이 내림세 보여지고 있는데 올랐다가 조금 또 한번 꺾였네요. 네. 자, 이 종목을 잘 보시면은 항상 주식이 저점과 저점 대비 올라가다가 파라볼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라볼릭은 추세 전환을 의미하죠. 우하로 꺾인 상태에서 쭉 내려오면 거기에 터치할 쪽에 그때가 매도권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근접해도 매도, 돌패도 매도, 그리고 매도를 했더라면 오후에서 그 다음날 오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깨졌습니다. 이럴 적에 5일 매매. 그럴 때 바로 주식을 사서도 안 되고 재매수해서도 안 되고 추가 매수해서도 안 되고 일단은 관망 자세. 그 전날 미리 고점 매도했더라면 그 다음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추세가 완전히 깨졌죠. 근데 그날 잘 보시면은 이 밑에 꼬리가 있습니다. 조그만 꼬리. 이 추세가 붕괴됐다가 살짝 올려놨어요. 제가 항상 무슨 얘기야? 씨름 선수가 힘이 모자라가지고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냅다 또 떨어지죠. 이럴 적에 주식을 함부로 막 사면 안 돼요. 항상 5일선이 붕괴된 날로부터 고래기법 추세의 파동이 있죠. 1, 3, 5, 7, 9, 11. 그래서 항상 3일 만에, 5일 만에 어느 시점에서 지지받고 갈 적에 항상 재매수를 해야 되는데 본래 고래기법에서 기본적 분석은 요거 720에서 요 라인 됩니다. 요 720에서
지지를 받고 행보 3일째 바닥 100일 3일 전저 옆으로 3일 동안 행보하면서 매수 신호가 나올 적에 이럴 적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고 판단될 적에는 밑에 단기지표 이렇게 매수 신호 보낼 적에 방향이 잡힐 적에 지금은 밑으로 잡혔죠. 근데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고 되어 있죠.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마음들이 급해하고 자꾸 반등성을 봅니다. 주식은 반등성 보고 매매를 하면요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주식은 매수할 적에 자 조정을 받았다 상승세를 보고 사야 됩니다. 지금은 추가 상승세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보통 지금 잘 보세요. 여기 몇 쭉 보면 거래가 없죠. 주식이 올라갈 때 거래가 늘어야 가는 겁니다. 거래가 줄면서 추세가 부기됐다. 이럴 때는 반등성을 보지 말고 기다리세요. 충분히 기다렸다가 충분히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보고 매매도 충분한데 마음이 바빠고 자꾸 찝쩍찝쩍 단타 매매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라고 투자 시점이 주어지면 근데 이거는 투자 시점이 또 주어집니다. 자 주봉선을 볼까요? 자 주봉선 잘 보시면 올라가서 위에 꼬리가 길게 형성이 됐네요. 이 추세를 돌파했다 밀렸어요. 돌파했다 밀려든 것은 또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장기 월봉선을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 지난달에 아래 꼬리에서 향해서 강세 신호 상승 암시선이라고 하죠. 장기 월봉이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아 이번 달에 추세가 전환되는구나. 어떻게? 장기. 그러니까 이번 달에 장기 전환이니까 골든 발락. 아 발락이 나타나는구나. 발락이 나타날 적에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지금이 9월 달이니까 10월 달 정도 시가에 발락할 적에 이번 달도 낙폭이 깊으면 5개월 이동표에 근접할 때 항상 선매수권이고 또 선매수는 초보자 하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법이라 하는 길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다음 달도 시가에 내리면 5개월 이동표에 근접할 때 매수 관점. 그래서 다음 달에 안착하면 하나, 둘, 셋, 11월 달에 방향성을 잡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장기는 아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바닥을 탈출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적정가라는 것이 있는데 1,000원 기준 1,100원 거기가 바로 지지선이고 매수권이고 중장기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현재 상태가 이전저점 대비 우상위로 쌍바닥 시연하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차분하게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지혜까지 얻어볼 수 있었고요. 자, KEC 추가적인 전략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정주 전문가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로 일지테크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조금 됐어요. 6월 5일에 들어갔으니까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3,500원대에 들어갔었는데 9월 16일에 최고가 5,0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수익률 40% 가깝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일지테크 전문가님 계속해서 홀딩입니까? 예, 저는 항상 좀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좀 뒤늦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지테크 같은 경우 제 차트를 또 보면서 네.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일지테크 하면 이제 수소차 쪽에 핵심 부품을 이제 현대차 쪽이랑 이제 개발을 같이 완료한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가 내년도에 전기차 플랫폼을 또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이 전기차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년도부터 전기차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 중에서 이 현대차, 폭스바겐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일지테크 같은 경우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당장은 실적은 안 나옵니다. 업황이 안 좋잖아요. 하지만 이제 내년도부터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작년도죠. 시설 투자도 500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시설 투자를 좀 확대했던 기업이고요. 단기는 지금 일봉상 이제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60일선, 이제 100일선이 721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임박돼 있고요. 그럼 맨 밑에 200일선이 이제 721선만 돌파하면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차트는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정배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세가 나타나면서 2020년도 6월 달은 월봉상 적산병이 나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봤던 거죠. 바닥에서 잘만 투자하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에 또 공급을 하는 기업들, 현대차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중요하겠죠. 예전에 스마트폰 막 초기에 나왔던 그 시점을 잘 기억을 하시게 되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나중에 큰 상승세를 랠리가 나왔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BH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100배 가까이 올라갔죠. 인터플렉스도 거의 한 70배 가까이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지금 아마 전기차 부품주들이 그런 흐름이 앞으로 향후에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현대차 쪽에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테슬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폭스바겐 쪽에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왜? 그 이유는 역시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해서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역시 폭스바겐 그리고 테슬라,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죠. 현대기아차 점유율을 합하면 7% 가까이 육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 업체들을 잘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선 21선이 지지권인 만큼 생명선 21선 부근 지지 여부를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근 들어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죠. 5,000원대 부근을 저항권으로 설정해 보면서 역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슈팅이 나왔다라는 점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에이스 해봤어요. KEC와 일지테크였네요. 화면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체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목강 시간인데요. 여러분, 요즘 같은 장세는 어떤 종목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건지 두 전문가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시죠. 먼저 정혜영 전문가부터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예, 어떤 종목을 오늘 또 가져와 주셨을까요? 저는 드림 시큐리티를 좀 볼까 합니다. 드림 시큐리티요? 예. 네. 역시 이제 바닥에서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그 3개월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닥에서 하나, 둘, 셋 조정을 받고 행보등락 옆으로 3개월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럴 적에 우리가 거래량을 잘 보시면 거래가 거의 볼때처럼 생겼죠. 네, 이럴 때 추세가 전환이 돼 있고 기준점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일봉도 좋고 주봉도 좋고 월봉도 다 좋지만 기준점을 볼 때는 반드시 주봉을 봐줘야 됩니다. 자, 주봉 상태를 반드시 보면은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는데 이번 주가 세 번째입니다. 추세가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세 번째. 그러니까 방향성. 이번 주 어디로 갈 것이냐. 안착하고 갈 것이냐. 그냥 내친김에 그냥 갈 것이냐. 근데 여기 대량 거래된 날 종가가 3,905원입니다. 이번 주 내일 하루뿐이 안 남았죠. 3,905원을 돌파해가지고 양선이면 더 좋고요.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살짝 지지형, 그러니까 아래 월꼬리 소음선이 발생되면 소음선은 하락을 지향한다. 그래서 현재 내일 같은 경우 추세만 붕괴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또 현재 투자 심리가 살아있어야 되죠. 투자 심리가 죽으면 안 돼요. 항상 주식은 투자 심리가 살아있어야지만 상승을 보는 것이고 밑에 방향이 밑으로 재뺐지만 다시 단기 지표가 50까지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봉 상태를 잘 보시면은 역시 어저께 5일선을 회복할 때 아래 꼬리 대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고 상승세를 알리는 거죠. 네, 오늘은 다시 720에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 음선, 양선, 음선 이렇게 나가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하면 저 위에서 내려 팔아볼리겠습니다. 추세가 전환될 시간이 필요하죠. 이럴 적에 심리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거래가 늘지 않으면 약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지표가. 이럴 적에 하단 추세가 붕괴되지 않으면 근데 잘 보세요. 어저께 5선 회복했으면 오늘 5선이 붕괴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붕괴되지 않으면 이게 가추세라고 그래요. 이 가추세라고 하는 경우는 진정한 추세가 아닙니다. 내일 같은 경우도 5선 지지받고 그 다음날 또 5선 지지를 받아줘야지만 우상향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우상향 쌍바닥 시원할 가능성이 높다. 왜? 월봉에서 옆으로 이미 3개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번 달이 3일뿐이 안 남았죠. 그래서 이번 달에 양선이 발생이 되면 적산병이 발생되는 것이고 거래가 거래가 볼때 그러니까 양쪽으로 볼때도 딱 서 있죠. 그러면 이제 짝수라고 그래요. 이럴 적에 방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 달에 양선이면 우위로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개념 자체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법, 저는 기법 매매를 합니다. 항상 파동에 따라서 기법 매매를 하기 때문에 뉴스, 호재, 악재, 실적 이런 것들은 뒷받침해서 참고만 하시는 것이고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갈 거냐 못 갈 거냐 현재 방향성에 맞춰주는 것이 바로 실전 매매. 실전 매매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월 보니까 이번 달에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 이번 달에 양선이면 매수를 해줘가지고 추가 상승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상태에서 보시면은 현재 요 하단 추세가 있습니다. 이게 전일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옆으로 행보드나 기간 조정이
다소 소요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사놓고 있으면 충분히 상승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는 항상 조정을 받았거나 바닥 침체권에서 올라오는 종목 위주로 종목을 순환매 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 적정가 3,800원이거든요. 근데 3,600원 정도가요. 그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5선 기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3,500원 잡고요. 3,600원 또는 3,800원 내일 아침에 시가 이하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 3,500원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현재 단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드림 시큐리티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콕 들으셨으면 투표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어서 정지우 전문가의 종목도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정지우 전문가님도 정말 많은 종목들 좀 관심 두고 계신 게 많으실 텐데 오늘 하나만 알려주시죠. 오늘 저는 느들 정책도 관련주를 두고 왔는데요. 네. 한번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린 누들, 디지털 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쪽을 봐야 될까? 양쪽 다 정부 정책 수혜주인데요. 이 종목만큼은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 종목은요, 이 포스코 ICT라는 종목인데요.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 스마트 팩토리 쪽에 또 정책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요. 디지털 누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 그린 누들 정책 전기차 충전 사업 이 부분이 또 속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 부분이 저는 좀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들고 왔는데요. 제가 이 종목 일봉 차트를 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국내 전기차 충전 1호 사업자 중에서도 무엇보다 대기업 계열사라는 부분이 장점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대기업 계열사이면서도 실적이 또 뒷받침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포스코 ICT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죠. 이 종목 이번 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어요. 720일선을 강하게 뚫어버리고 돌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제차 포스코 ICT 같은 경우 이제 막 11선을 지지받고 오늘도 지수가 폭락하는데도 안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지수 급락하는데도 안 떨어졌습니다. 이틀 연속 안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렇게 지수 급락에도 견조하다는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가 오늘 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721선 돌파했다는 건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 20개월 이평선을 이번 달 첫 돌파하면서 장기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MACD가 상승 화살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랑 좀 비슷한 구간이 있어요.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2016년도 때도 막 그 당시 장기 이제 2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고 MACD가 상승 화살표가 나오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이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같이 50까지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해서 9,000원, 거의 한 10,000원 부분까지 갔죠. 지금도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지금은 사상 최대 거래량 시험과 함께 훨씬 더 강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양선 일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그때는 전기차 충전 사업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대중화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4, 5년 후에 기대감이 나오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내년도부터 전기차 배터리 대란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3년 안에 2천만 원 자동차, 전기 자동차 테슬라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선언을 했죠. 그만큼 앞으로 2, 3년 후에는 전기차 대중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전에 1, 2년 전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아직 1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 포스코 ICT가 앞으로도 이 충전 쪽에 사업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성장성 있는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주유소 있죠. 에스올이라든지 바닥권에 있을 때 막 몇천 원짜리 왔다 갔다 하다가 10몇만 원까지 갔죠.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이렇게 앞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하는 기업들,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시현되고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누들 정책 관련주로도 같이 엮였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 721선 부근이죠. 5,900원대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권은 일단 내일 시가부터 해서 11선 부근 정도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소폭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가는 일단 양호하게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도 굉장히 튼튼하게 올라갔었던 포스코 ICT 챙겨와 주셨고요. 손절 라인 5,900원이니까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시죠. 네, 두 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마음에 드셨어요? 계속해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함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투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세요. 네. 이제는 투표함을 닫아야 하는 시간인데요.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있으세요? 5초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5초 카운트다운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5, 4, 3, 2, 1.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 결과에 따라서 잠시 후가 아니죠. 다음 주도 아니죠. 다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무방 진행자가 결정이 됩니다. 자, 실시간 우리 시청자 투표 결과, 어머! 62.3%로 우리 정윤 전문가께서 추석 이후에 무방을 진행하게 되셨어요. 전문가님 너무너무 네. 축하드리고요. 추석 이후에 어떤 무방 주제로 우리가 함께하게 될까요? 네. 다음 주 제가 이제 추석을 세고 난 상태에서는 네. 이 종목 장세가 아마 좀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떨어져도 종목 장세는 활발해진다. 바닥의 관점에서 올라가는 점을 잘만 하시면 아마 연말 전초 수익률이 두둑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주식은 무조건 바닥에 있는 점은 그 세력이라고 그러죠. 세력은 다른 것이 세력이 아니라 거래량. 거래가 아주 좋은 거, 거래가 늘어나는 거, 심리가 호전되는 거. 이런 정도만 잘 골라서 한 두세 종목만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연말 연초 좀 두둑한, 좀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온 거 지금부터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랬죠. 지난주부터 순환매 대비하자. 종합주가지수는 조정권 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 대비 올라갈 쪽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종목별 순환매 장세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추석 이후에 우리가 또 돈을 많이 계좌를 부풀릴 수 있는 방법들 챙겨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어서 화상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정홍주 전문가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구선 정홍주입니다. 네, 잠시 뒤면 밤 11시예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 자랑 많이 해주세요. 예, 지금 시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위기 속의 기회가 온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또 북한 관련된 기사들 보셨죠? 거기다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드리면서 위기 속의 기회를 내가 한번 찾아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마련시켜 드릴 테니까요. MTNW로 반드시 공개방송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홍주 전문가님 잠시 후 밤 11시에 저희가 두둑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정호주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다가요,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자, 홈페이지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정호주 전문가의 사진 찾으셨죠? 그 밑에 보시면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깜빡이고 있습니다. 자, 깜빡이는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요. 정홍주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 밤 11시부터 내일장에 대한
전략들 와구와구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개된 정보들 가운데 놓쳤다, 궁금하다 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개장한 미국장 같은 경우는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현재 내림세이고요. 나스닥도 내림세로 전환을 했네요. 내일장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한데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